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전에 없던 성과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강원도 내 수출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강원도 최기철 중국통상 과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2년차 강원도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강원도민들께서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걸 기회로 전환시켜서 능히 이겨오셨습니다. 강원도가 앞장서서 깃발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참 힘든데 그 와중에 강원도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 연초에 저희 강원 수출 목표가 작년에 이제 20억 달러에 약간 넘었었는데 올해 파격적으로 25억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뭐 프로모션도 돌리고 그래서 11월 달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11월 달에 이미 한 달을 앞서서 25억 달러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이제 2조 6천억 원에 머물던 것을 요번에 이제 3조 원, 하나로 환산하면 3조 원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조시설과 산업 기반이 강원도가 이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게 좀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그 경제 규모가 그 전국 대비하면 약 3%. 그 GRDP 기준으로 하면 강원 수출이 전국의 한 0.43% 정도 이제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강원도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수출이 25억 달러를 넘어서 이제 27억 달러를 이제 넘보고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디지털화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증가율, 이제 규모가 아니라 증가율만 따지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증가율 면에서는 엄청난 강원도가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제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신다면. 수출 성과를 낸 거는 이제 첫째는 그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발빠르게 이제 2020년 초에 발빠르게 모든 경제 수출 구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환한 게 이제 지표를 했다고 보고요. 특히 강원도청 내에다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360일 프로모션도 돌리고 새로운 신시장도 개척하고 했던 것이 먹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수출 프로모션, 박람회, 비대면 뭐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구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스튜디오를 만들게 된 배경이 온라인 시대에는 이제 방문하거나 뭐 초청할 수 없으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도청 내에다가 라이브 스튜디오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프로모션도 돌리고 전문 바이어도 랜선으로 불러드리고 스튜디오에는 이제 4,000명까지 랜선으로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다자간 대화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2년차 접어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면 이제 시기를 놓치는 전략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 키트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그 프로모션을 직접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일으킴으로써 그건 수출과 직결되는 구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이제 꽈징 시스템과 왕홍 프로모션을 가지고 이제 그 융합시켜서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인증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CTT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알리바바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수출기를 내보내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동남아의 쇼피 프로그램 뭐 여튼 하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한 해, 숨가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렇다면 이제 도내 수출 기업 현황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내에서 활동하는 수출 기업들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주요 수출 품목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도내 기업 제조지를 기준으로 하면 도내 이제 수출과 관련된 기업은 약 1,3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강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1위가 이제 의료용 전자기기. 네네. 이게 약 14% 정도 차지하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합금철, 뭐 그 전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큰 규모의 있던 이런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뭐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말하면 이제 작은 기업들이 올망졸망해서 그 중국 시장이나 이제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주력 주도하는 기업의 수출 목표액과 저 뒤에서 푸싱해주는 기업이 이제 잘 조화롭게 해서 강원 수출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이참에 그 해당 기업, 그다음에 수출과 같이 도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노력해 주신 기관 단체나 뭐 이런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진단 키트라든지 바이오 제품들 주요 품목이 또 눈에 띌 것 같아요. 수출 성과 어떤 게 좀 특히 신규 성장 품목으로는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그 자꾸 언급되는 게 이제 전선과 의약품, 그다음에 합금철, 시멘트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와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연합회, 뭐 그다음에 유통협회, 농수산식품협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단체가 있는데, 네. 그분들하고 공조를 맞춰서 이제 화장품은 거의 한 50% 이상이 이제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화장품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제품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분도 런칭 쇼를 통해서 수출기를 개척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의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농수산식품. 네네. 신선 농산물이죠. 이제 그 파프리카나 뭐 딸기 뭐 이런 것들이 약 4억 불 정도를 달성했고, 이제 전체 집계를 내보니까 강원도가 집계낸 게 아니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계를 낸 거 보니까 약 1조 원 정도가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 거라서, 네. 그것도 의미가 또 남다르게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도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강원도가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성과를 좀 더 내기 위해 자구책이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내수 시장은 좀 나름 이제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잘 만들고 잘 포장하고 가격 경쟁만 맞으면 판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수출과 관련돼서는 이제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 통관 절차도 필요하고, 이제 또 바이오하고 또 이제 그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것까지 가기에는 네. 또 매칭 프로그램도 돌아가야 되고 통역도 돼야 되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이제 아주 올망졸망한 프로그램과 지원 시책들을 이제 다방면을 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수출길로 이제 가는데, 이제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조화롭게 돌려서 도내 기업들이 수출길을 여는데 매진해 왔고, 앞으로 더 동력을 좀 그쪽에다 좀 쏟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수출 초보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프로그램을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2년 차를 하면서 수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 해가지고 이제 뭐 물건이 좋다 그래가지고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자기 제품을 어떻게 잘 홍보해야 되고, 바이오도 또 어떻게 설득하는 전략, 그다음에 가격 경쟁도 또 맞아야 되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분들을 그냥 그 마구잡이로 뭐 지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스타 기업, 즉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수출 기업을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도내 기업분들한테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80여 개의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신청한 거를 1차, 2차, 3차 이제 걸르고 뭐 테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22개의 기업을 이제 걸러냈는데, 그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그 해외 바이어분들하고 실제 네. 대화도 시키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좀 신랄하게 비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그 22개 스타 기업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내년까지는 약 5억 불 정도 이상의 400만 불 정도의 이상의 이제 수출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 경쟁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뭐 2년, 3년 계속 이제 수출이 일어나는 제대로 된 기업을 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좀 그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량 기업을 또 유치하고 지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게 대표적인 거라면 이제 뭐 동해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입니다. 그 LS전선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한 260%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강원 수출의 약 한 9%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2008년도에 동해에다 이제 일공장을 투자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대만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출 이제 대형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이제 수출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금년도 8월 달에 이제 제4공장을 위한 이제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분들 그 LS 전선에서는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지 않나. 비근한 예로 그럼 11월 달에 이제 바레인에다가 이제 또 대형 물량을 또 수주를 해서 그 수출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 LS전선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고마움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직접 표현도 했지만 LS전선 그다음에 학금철 시멘트 여러 가지 이제 주력 기업 그분들하고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도 교환해 가면서 강원 수출을 끝까지 잘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궁금한 것이 이제 LS를 특히 눈여겨 보신 점이 어떤 점 때문인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제4공장 자체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해외 그 미국이나 대만이나 바레인 이쪽에서도 신재생 쪽에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네. 그 동해 LS 전선 자체도 그쪽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4공장을 이제 신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액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육성해서 성과로 이어진 것이 결국에는 이제 지역으로 좋은 이제 결과로 보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수출이 이제 어떤 타시도 이제 산업군이라든지 어떤 이런 구조가 잘 돼 있는 대기업이 많이 포진돼 있는 그 도시에서 수출은 사실은 큰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 구조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 분들이 포진돼서 수출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다음에 무역의 어떤 규모,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출하면은 이제 막연하게 뭐 국가 단위에서 이 통계를 내는 수출이라는데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수출은 곧 지역 경쟁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이제 고령 사회를 막고 인구 유출을 좀 막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수출 성과가 계속될수록 그런 부분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만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다양하고 이제 복잡단한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용이나 뭐 인구 유출이라든지 뭐 고용 창출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이제 아우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이런 거에 하나의 이제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내 수출 성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강원도 중국통상과에서 수출 지원 업무만 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한 사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플루언서 어워즈
뭐 이런 소통의 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국장님? 인플루언서 어워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GTI 박람회가 있었는데 GTI 박람회에 박람회를 좀 홍보 좀 하고 네. 그다음에 홍보하는 김에 박람회만 홍보하면 안 되겠다.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의 제품도 홍보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문화, 예술, 관광 이런 것들도 홍보하면서 도내 제품을 좀 판매 내지는 좀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처음 1회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이 어떠셨어요, 반응이? 네, 상상 이상으로 이제 반응도 좋고 그분들 나름대로 자긍심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에는 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규모 있게 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주면 그게 또 다른 홍보가 있을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도내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물건 팔고 수출하고 뭐 대화의 공간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도내에는 약 3,200명 정도의 이제 그 해외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하고 또 이제 상호 대화하고 이제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도 이제 베트남, 뭐 중국, 뭐 여기하고 이제 랜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네. 대학별로 와서 이제 홍보도 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 그것도 또한 강원도 홍보대사 내지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도민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8개국 2,400명이 각 나라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니까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이제 권역별로 지금 대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도정 전체를 이제 도정 설명회도 하고 문화예술 공연도 온라인으로 해보고 싶고 이래서 수출뿐 아니라 어떤 도민들한테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것도 부여하는 것도 좀 복합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듣다 보니 이제 강원도가 수출 성과로 인해서 얻는 게 참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도에도 좀 수출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듭니다. 어떤 목표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올해 그 수출 목표를 이제 20억 불에서 이제 5억 불을 목표 잡고 진짜 네. 죽어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내년 수출 목표는 이제 여세를 몰아서 약 30억 불 이상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고 네. 노하우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이래서 30억 불 이상은 이제 높여 잡아야 되겠는데 그거를 강원도 독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역협회라든지 온라인 수출 연합회, 그다음에 농수산식품협회, 유통협회, 수출과 관련된 기관 단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다음에 대기업 LS 전선이나 뭐 시멘트, 학금철 이런 기업들하고의 논의회장을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전략과 달성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서 연초에 도민들께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얘기들이 넘쳐나는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서 좋은 성과를 기록한 강원도 내 수출 기업 얘기가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기철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